기존에 만났던 딜러분께 이제 구매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혹시 뭔가 좀 이렇게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부분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령에서 네. 어느 정도 구매 시점을 어느 시기에 구매를 하려고 한다,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딜러분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는 미끼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용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어느 정도의 고려는 충분히 구매자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나서 고려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매를 하기로 했었던 그 시점이 되면 결정을 해서 다시 방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구매 의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다가 욕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욕한다면 일하지 말아야죠. 네. 그런 분이라면은 오히려 잘 걸러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끝맺음까지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서로 간에 에티켓만 지켜준다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딱 만나 뵀을 때 뭔가 이분께는 부탁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딜러분들은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팁이 또 있으실까요? 가장 확실한 팁은 물론 상황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확실한 팁은 내가 만난 딜러가 다른 고객과 통화를 하는 거를 보게 된다면 좀 쉽게 알 수 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뭔가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태도를 보면 그게 결국은 제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걸로 한번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만 앞서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막 해서 어쨌든 고객 유치를 하려고만 하시는. 그렇죠. 사실일 수 있지만 당장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시는 게 조심스러울 것 같다, 제가 고객이라면 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직 일을 한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업력이 짧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통계상 업력이 짧은 분들 중에서 전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제가 동행하지 않고 이제 혼자서 아니면 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매장에 직접 방문해가지고 차량을 고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혹시 차량을 좀 선택할 때 어떤 필요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기준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준 없으면은 딜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산, 그리고 내가 사용할 차량을 구매해서 사용할 기간. 또 하나,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 차를 저렴하게 살 거냐 아니면 안전하게 살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저렴하게 살 거냐 안전하게 살 거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렴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무조건 가성비입니다. 차량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최대한 저렴하게 운송수단으로서 내가 그냥 운전만 하는 목적으로서 사용할 차량이냐, 아니면 안전하다, 내가 이 차량을 사서 최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차량이냐를 골라야지만 어떤 차를 살지가 결정이 됩니다. 요걸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서 어느 방면으로 가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예산이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가성비 저렴한 걸로 가겠어 라고 한다면 사고가 좀 있고 아니면 연식이 좀 되더라도 옵션이 많고 편한 차량으로 갈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무조건 안전해야 돼, 난 이거 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연식이 최대한 짧은 걸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주행거리도 낮아야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가성비의 차량이 훨씬 더 등급이 높거나
사이즈가 더 클 수 있고요. 안전성을 중시한 차량이 훨씬 더 소형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경차일 그렇죠. 수도 있고. 경차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소형차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금액으로 가성비로 한다고 한다면 뭐 중대형차가 될 수도 있고 SUV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내가 사유초년생이기 때문에 네. 이 차를 어느 정도를 탈지를 예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내가 이 차량을 끌어안고 죽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네. 대부분의 차는 구매를 하고 나서 재판매를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런 운용 기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내가 차량을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겠다라고 하시면 2천만 원짜리 차량을 보시는데요. 이렇게 되시면 나중에 2,200만 원, 2,3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이유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이전이라는 등록 비용 위에 기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 부대 비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차량을 고르게 되면 나중에 계약 시점에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안을 해서 차량의 금액을 좀 더 낮춰서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만약에 내가 가성비 차량을 골랐을 때 어느 정도의 수리를 좀 하면서 타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타셔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수리 예산에서 총 구매 예산에서 일부를 떼놓고 네.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딜러들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거고요. 뭐 당연히 그 부분은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딜러들도 많아요. 네. 차량 금액만 그 금액이잖아요. 당연히 부대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딜러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직접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고차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네네. 있잖아요. 예. 그 딜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고 이력이라든가 네네. 이런 침수나 이런 어떤 이력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그 저희에게 그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는다, 오픈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걱정이 되는데 그 네. 부분은 요즘에는 혹시 없을까요? 그런 부분 사-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사실은 네. 어디에나 구멍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수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보험을 들어놓은 차량이라고 한다면 네. 기록에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침수차들은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적은 확률로 네.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가 침수가 됐을 때 이 차량을 재판매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차를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선 운전하다가 침수가 된 경우도 그런 경우일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딜러들이 판매하려고 가지고 왔다가 그 차가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네. 중간에서의 가장 큰 맹점이죠.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딜러에게 조금 많이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침수차를 걸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냄새에 좀 예민해지시면 됩니다. 네. 그럼 대부분의 침수차들은 좀 많이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맹점이 있는 부분들은 좀 피해 가셔야 되는데요. 딜러들이 가지고 있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홍수가 나거나 네. 아니 뭔가 그 폭우 이슈가 있었을 때 그 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대부분의 정보, 그 공개된 정보를 믿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네. 포인트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맹점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항상 맹점이 생기는 곳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운전자가 자비로 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수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쉽게 말해서 야매라고 하죠. 네. 약간 임기응변으로 고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 이력이 없는데도 사고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네. 그 사고가 단순 교환이라고 하는 볼트 체결 방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휀다나 네. 본넷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안쪽까지 사고가 났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좀 모르시면 피하시는 게 낫죠. 네. 네네. 보험 이력이 없는 것과 그다음에 가을에 구매하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역시 제가 뭐 아들과 직접 가거나 아니면 아들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이영숙 대표님께 역시 연락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대표님 덕분에 제가 속으로만 계속 끙끙 앓던 고민들이 좀 많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초년생들이나 이제 젊으신 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구매할 수 있는 요령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해당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